오늘은 이제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서프라이짐의 중성 형님을 이제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정말 다이어트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쨌든 그 엉덩이 사진을 주로 올리는 이유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약쓴 애들 신과 본인만 안다. 그래요? 네, 그럼 시합적인 이제 그런 거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이제부터 트레이너적인 질문을 할 건데 트레이너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짜잘짜잘하게 다 한 거 포함하면 한 18년 했나? 네. 그럼 트레이너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시죠? 처음에 물론 군대 가기 전에 잠깐 하다가 군대 갔는데 이제 진로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원래 군대 가서 말뚝을 박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좀 어리십니다. 원래 해군에 가서 말뚝을 박으려고 하다가 훈련 중에 집으로 오게 됐어요. 제가 천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벤토린 약을 그때 부사관이었거든요. 일반 병사가 아니고 훈련이 3개월인 상태에서 이제 중간에 그걸 쓰면 안 되는데 벤토린을 한번 겨울에 보초소다 뿌렸는데 이제 교관한테 걸려서 다음날 군의관한테 보내서 그 다음날 아무튼 재검인가 떠가지고 집으로 귀양 처리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러고 지내다가 빨리 군대를 그냥 가고 싶어서 공군을 지원해서 빨리 갔어요. 운동을 당시에 이제 잘하는 같은 병사들 중에 대부분 많이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저는 사실 이 헬스보다 축구를 되게 더 많이 구기 종목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구기 종목을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잘해서 고참들이 자꾸 저한테 운동을 알려달라고. 공부는 약간 좀 복지가 좋거든요. 거기 짐이 좀 잘 돼 있어서 미군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짐이 있어서 우연찮게 거기를 갔다가 가딜병다라는데 저한테 운동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뭐 사주고 이제 청소서 빼주고 막 이러니까 공부를 몰래 했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진짜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보고 웨이트 트레이닝 관련된 공부랑 뭐 영양학이랑 생리학까지 정말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그림으로 나와 있던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시에. 뭐 남자 사주혁명 프로젝트 막 이래서 맞아, 그때 많았죠. 많았죠. 맞아. 그거 보고 막 없는 지식으로 알려주는데 근데 구참들이 알려주는데 몸이 좀 한두 달 지나니까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본인들도 만족을 하면서. 그럼 저도 옆에서 깨짝깨짝 하니까 몸이 조금씩 그때 이제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 이거를 해야겠다. 전역을 해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내 정말 업으로 삼고 해봐야겠다. 너무 즐거웠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한 하루인가 이틀 정말 쉬고 동네 헬스장으로 가가지고 진짜 이력서를 들고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뛸 테니까 써달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도 되게 즐겁고. 그래 다행인 게 인터뷰 하시는 이제 제 어떤 다 선배들이잖아요. 네. 선배님들이 다 트레이너 대해서 되게 즐겁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40인데 올해. 전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지만 그런 보람을 되게 느껴요. 민우가 인터뷰한 걸 봤어요 저도. 근데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데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을 막 이렇게 저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트레이너와 함께 하다가 정말 건강해지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를 만나지 못하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의사를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되게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회원들에게. 그래서 그만한 어떠한 금액을 받고 우리가 좀 전문성 있게 생각을 하고 좀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형님이 생각하는 형님의 뭔가 주력 스킬? 완전히 웨이트 트레이닝 쪽으로 치중이 돼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펑셔널 트레이닝 이런 쪽으로 치중하신 건지. 저는 다 해요. 그냥 정말요? 정말 오리지널 웨이트도 하지만 일반 주부가 왔어요. 주부님한테 일반 웨이트 트레이닝 막 하드코어하게 막 그런 바디빌딩 식으로 가르치면 안 옵니다. 흔히 말하는 좀 외골수적인 그런 트레이닝보다는 되게 복합적으로 되게 폭넓은 트레이닝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고 또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이분이랑 어떤 그런 라포를 형성하면서 많이 그렇게 다가가려고 해요. 인간 대 인간으로. 강하게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인간 대 인간으로. 그렇죠. 진정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가려운 부분이 뭔지 매일매일 달라요. 회원들의 컨디션은 매일 다르고요. 뭐 오늘은 정말 회사에서 예를 들어 팀장한테 깨졌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나는 되게 어떠한 현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회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왔는데 그런 컨디션이면 그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또 바꿔줘야 되고 흔히 말해서 어르고 달래기도 해야 되고 같이 공감도 해야 되고 좀 그런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회원들이랑 많이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오래전에 PT 했던 분들도 지금도 연락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너 연차가 높아질수록 이 회원의 뭐랄까 기분 상태나 맞아요. 그다음에 컨디션, 그다음에 이 사람의 성향 이런 걸 조금 더 잘 파악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너 경력이 높아질수록 물론 이제 지식적인 것도 높아져 가겠지만
눈치 센스? 이게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레그 프레스에서 보면은 뭐 50개 100개 시켜서 진짜 뻗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거보다는 이 회원이 운동을 좀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게끔 잘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없어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언젠가는 또 저와 끝을 맺고 홀로서기 해야 되는 시간들이 오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때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아 그때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렇게 했었지. 그렇게 한 번씩만 정말 곱씹는다면 만족이죠.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형님은 이제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낮진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형님은 그래도 이제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으셔서 그나마했지만 저는 이제 김포에 있잖아요. 네. 김포에 있다 보니까 PT 단가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싼 게 좋긴 하겠지만 근데 물가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PT비는 점점 내려가고 있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많은 센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가격 경쟁에 대해서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 싼 거를 계속 찾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머리가 아프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는데 PT비는 점점 떨어지고 헬스장은 점점 많아지고 회원들은 더 싸고 좋은 데를 골라서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당연히 그거는 소비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헬스장들이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기고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죠. 가격 후려치기라고 하죠. 결국에 그게 다 같이 죽자는 건데 과거에 뭐 인상 깊었던 회원님이 있으실까요? 예전에 한 13년 전인가? 12, 13년 전에 이제 제가 정말 큰 헬스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PT가 제 기억으로 10회가 한 8, 9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선생님들 한 20명 있었거든요. OT, 오리엔테이션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순서가 와서 그 신규 회원님께서 이제 배정이 됐는데 학생이었어요. 20살, 이제 갓 20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회원의 어떤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대화를 해요. OT 할 때도. 심지어 뭐 결혼을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여자친구 있는지, 남자친구 있는지도 물어봐요. 근데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알아야지 이분이 지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되게 디테일하게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말은 어떤지.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가 있는 분들은 주말에 잘 못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신데 그럼 어떤 일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당시에 그 영화관에서 팝콘을 하는 친구였어요. 팝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내였대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당시에 친구가. 그래서 OT를 2번 해주는데 처음에 OT가 끝나고 저는 그 친구한테 PT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오면 회원권 어차피 있으니까 겸사겸사 봐줄게요. 그러니까 돈을 아껴서 생활하는데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2번째 OT 날 왔는데 현금을 들고 온 거예요. 현금을 들고 와서 저는 딱 정말 10회밖에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선생님한테 배우겠다는데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당시에. 하지 말라고 계속 말렸어요. 이 돈을 차라리 아껴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생님이 올 때마다 수업을 몰래 해줄게. 원래 그게 안 됐어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됐고 관리 감독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안 되는데 이제 쉬는 시간을 쪼개서 해주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저의 거절을 마다하고 PT를 등록을 해서 데스크에 가서 10회를 등록을 하고 많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물론 수업도 되게 열심히 알려주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 매니저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이런 친구가 등록을 했는데 더 좀 저는 이렇게 해주고 싶다. 매니저님도 또 그 마음을 또 헤아리셨는지 그러면 너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해줘. 제가 10회 금액을 회사에 이제 받고 계약서 쓰고 30회를 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제 시간을 쪼개서 회사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 정말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움직인 친구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되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확실히 저도 그렇지만 수업을 많은 분들이 아마 트레이너분들도 이걸 볼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요거한테 되게 열심히 하고 그 뭐랄까 운동에 대한 진심이라든지 이런 거 다 느껴지면 저희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이 친구가 진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진심으로 운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티칭을 했기 때문에 지분이 이 친구가 운동하는 거 거의 80% 이상이니까 어디 가서 이 친구가 운동할 때 욕먹지만 않게 해줘야겠다. 운동 잘 배웠다는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못한다는 얘기는 듣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알려줬던 기억이 나요. 트레이너를 40살이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퇴는 언제쯤을 생각하세요? 뭐 힘 난 데까지 해봐야 되죠. 체력이 닿으면. 맞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 40이시도 뭐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이제 분들한테 조금 조언이나 그런 것들 해줄 게 있다면 해볼까라고 했을 때 해보세요. 정말 그것도 경험이고요. 트레이너를 하다가 다른 걸 해볼까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저는 해보라고 얘기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보세요. 왜냐면 뭐 막 라떼족 같아서 좀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 때 조금 더 빨리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를 해보고 했을 때 흔히 말해서 좀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 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그때 그걸 하지 못했던 게 되게 후회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트레이닝 해볼까? 그럼 하세요. 해보고 대신 어떠한 진정성만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객에게 돈을 받고 적게는 정말 4, 5만 원에서 많게는 진짜 8, 9만 원, 10만 원까지 받고 수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고객한테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거는 그 고객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맞죠. 네, 거짓이거든요.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돈을 그 고객에게 받았을 때 그리고 수업을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면 소비자는 당연히 알 거고 그런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뭐 아니면 요즘 친구들 말로는 뭐 아니면 말지 뭐 그럼 뭐 다른 걸 또 도전해도 되고 우리가 이거 한 10년, 15년 하다가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당연히 계획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건 끄겠습니다. 끄고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이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피트니스 업계에서 두 명의 존재가 있는데 율리시스의 중앙 일두근이 그렇게 큰 사진이 있는데 우리나라 피트니스 업계에도 두 명이 있다. 한 분이 또 계시고 그 한 명이 형님이라고 해서 샤워를 하면서 놀랬다고. 나 지금 이해했어. 그 중앙 일두근이 그렇게 좀 뭐 남들보다 좀 유독 그러시다고 해서 나 율리시스 얘기를 뭔 얘기하나 했는데 그 율리시스 사진이 있잖아요. 되게 유명했던 사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형님이 계시다고 제가 이거를 진짜로? 들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죠. 저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확인시켜줘? 또 같이 샤워를 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네, 그럼요. 샤워를 했던 분들이시고 제가 들었죠.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으셨다라고. 남자들한테? 그냥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좀 칩니다. 자부심도 좀 있으시다고.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무리 이렇게 한다고? 그럼요.